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어려운 경우들은 법으로 요건을 정하면서 중간정산할 수가 있게 1년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한 달치 줘야 되니까 그럼 계약을 11개월만 한다거나 11개월 반만 한다거나 12개월 안 채우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매월 일정 부분의 액수를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해놓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유브랜드 최승영입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쉽게 퇴직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근무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퇴직금을 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은희 노무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희 노무사입니다. 단어 자체가 약간 어렵긴 한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안에 이제 퇴직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퇴직금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퇴직연금. 예. 그래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분리시켜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한 달치의 월급을 주는 것이 퇴직금 제도고요. 퇴직연금은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했을 때 뭐 IRP 계좌에 넣어야 된다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는 퇴직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1년 근무했을 때 한 달치 정도의 임금을 더 줘야 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지난번 두 편이 좀 사례별로 주시니까 되게 좀 이해가 쉽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사건들은 우리 창업주라든지 사업주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이다. 퇴직금은 임금과 별개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이 되기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할 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미리 확정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이 연봉이 보통 11분의 1로 하면 매월 월급이잖아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연봉을 13분의 1로 해서 13분의 12를 매달 지급하고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제일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했던 직장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은 회사는 아니었었는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님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이제 중간에 좀 정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었어요. 퇴직금은 사실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제 독특한 임금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써버리거나 받아서 해버리면 퇴직 후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주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근무하면 1년치의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그래서 근로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집을 사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누가 아프셔서 간병을 위해서 또 필요할 때 이런 경우들 어려운 경우들은 법으로 요건을 정하면서 중간 정산할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12개월을 하면 한 달치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 12개월 1년을 살짝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좀 봤거든요.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한 달치 줘야 되니까 네. 그럼 계약을 11개월만 한다거나 11개월 반만 한다거나 12개월 안 채우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요. 혹은 또 계절적으로 필요해서 뭐 6개월만 계약을 한다든가 10개월만 계약을 한다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법원에서는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고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고 이것은 의도적인 불법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정하실 수 있고 그건 가능하지만 또 그 근로자를 쓰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11개월로 해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규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1년을 다 계약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짝 물론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꼼수 아닌 꼼수 부리다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예. 정도로 하는 게 네. 낫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금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노무사님으로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몇 가지 좀 주시면. 지금 이제 창업하실 때는 사실 뭐 1년 이상 근무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신경을 안 쓰시고 뭐 그럼 그때 가서 주면 되지 하는데 네. 예, 요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퇴직금을 주기가 부담스러우신 창업주들을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C형과 DB형이 있는데요. 근데 은행이나 증권, 금융기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월 일정 부분의 액수를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해 놓으시면 한꺼번에 나중에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은 창업하시면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근로자들 동의를 얻으셔서 퇴직연금, DC형과 DB형,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이 있고 확정 급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매달 12분의 1, 그러니까 연봉의 12분의 1을 매달 적립하는 형태고요. 확정 급여형은 연봉의 60%를 한꺼번에 넣어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불입을 하는 경우, 매달 불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아마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우리 창업주께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쪽에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은 우리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꿀팁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노무사님한테 총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두 번째 최저임금, 세 번째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3개를 다 통틀어 가지고 Q&A 섹션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가 이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네. 아르바이트생이고 며칠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작성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네. 벌금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라도 꼭 작성이 된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이 됩니까?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들어왔을 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바로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출근하자마자 바로 하게 됩니다. 근로주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2장을 작성해서 혹은 1장 작성해서 서로 사인을 해서 네. 서로 한 장씩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것도 안 지켰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근로자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 경우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면 네.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사업하실 때 가족끼리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뭐 인터넷에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르바이트, 1급제, 월급제, 연봉제, 도급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다 고용노동부에서 홈페이지에서 구비가 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게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네. 한번 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해고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못 줄 수도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월급의 70%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고 네.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또 한 달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월급을 받다가 바로 갑자기 안 받으면. 네. 그래서 70% 이상 주시고 그 대신 이제 노동부에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서 그 지원금을 받으셔서 근로자한테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네, 정말, 생각이 듭니다. 정말 꿀팁인데요. 네. 그럼 시급제 알바생 네. 혹은 아니면 일용직 이 사람들한테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셨다면 네.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 15시간 이하는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은 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15시간 기준으로 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생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에 관련된 주휴수당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잖아요. 네.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을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 만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우리는 뭐 4시간 한다. 그럼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을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자가 이제 창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4대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이렇게 이제 4가지 부분을 우리가 의무적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챙기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국민 건강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월급에서 그렇게 공제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퇴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병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병가를 쓰는 경우 이제 회사에서 그 병가 기간 동안에 월급을 다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병가는 이제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급여를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해 혹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혹은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서 이런 부분들도 산재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임금의 70%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어쨌든 직원은 많은데 이제 수입이 예전만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 4대 보험료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네. 텐데 네.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네. 공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이 맞으시면 네. 우리가 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에 요청을 하시면 네.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꿀팁이네요. 네. 그런데 그 총 3편에 대해서 이제 인사 노무와 관련돼서 이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사례 설명도 해주셔서 이해가 좋긴 한데 아마 되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은 나도 이거 궁금한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꼭 노무사와 일을 하면 좋은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과태료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4대 보험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을 때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관련된 임금, 퇴직금, 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형사처벌이 있어요. 그러게요. 국가에서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근로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측면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준비를 해놓으시면 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큰 과태료라든가 벌금
더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형사처벌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네. 근로자에게 임금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업주가 억울하실 수가 있잖아요. 창업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예정을 하고 준비하시고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 설계, 근로계약서, 임금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시면 오히려 사업주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이거 정말 든든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됐네요. 네. 저희 창업 창직 유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창업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창업에 필요한 그런 사전 지식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방송이 도움된다라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